한 분만 더 말씀해보죠. 홍준표 시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권유 따라서 민주당 갔다면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 시장님의 어떤 정치 행보를 꾸준히 봐왔던 젊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수위가 높은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전에 뭐 지금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은 초대 국무총리를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그 전 대표 직접 아직 반응은 없어요. 그런데 그 홍준표 전 대표 쪽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딱 가정을 해놓고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홍준표 그러니까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 그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 간의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에 논란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국민의힘을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예. 계속 공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노무현을 따라서 민주당으로 갈 걸 그거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은퇴한 것은 정계 은퇴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을 은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은퇴했으면 충분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면은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무총리로 가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전부 다 그것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가 창녕 그 홍준표 그 전 시장의 고향인 창녕에 가서 예. 뭐 홍준표와 두 번을 통화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일 잘하는 사람을 그 중용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은근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와서 앞뒤를 다 맞춰 보면은 이런 커넥션이 좀 작동을 해서 커넥션.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으로 창녕에서도 이야기하고 진주에서도 계속 홍준표 그 전 후보를 띄우면서 뭐 귀국하면 막걸리나 한잔 하자고 그러고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홍준표는 그 하와이에서 계속 SNS를 해서 저 뭐 두 번이나 탄핵 당한 당 뭐 이렇게 그 폄훼를 하고 예. 하는 것이 뭔가 저 두 사람 사이에 밀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만약에 이 기사 내용이 그대로 제가 보니까 이 교차 취재를 많이 한 것 그 같은데. 말씀하신 국무총리 기사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예. 그게 만약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아니요, 말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벌써 했나요? 예. 아하, 예.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고요. 예. 그런 제안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서도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의심을 갖게 돼요. 이게 자가 발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가 발전은 뭐 홍준표 전 시장에서 자가 발전을 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을 흘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근데 제가 봐도 굉장히 좀 두 분 간의 요새 어떤 이 교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생각보다 그 기대 이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선거라고 하는 거는 내 지지층 결집하고 상대 지지층을 분열시켜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선거는 죽기 살기 게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했어요. 또 국민의힘은 스스로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됐을 때 그러면 중도 확장을 하고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하나로 결속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홍준표 후보 그 전 시장한테 구애하는 거예요. 한동훈 뭐 그 전 대표한테도 구애할 수 있으면 구애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최소한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엔 찬성했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출당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명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볼 때 그 정도면은 최소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할 만한 세력으로 인정할 만하다. 이른바 내란 세력은 아니다. 그 굉장히 폭넓게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지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구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선거 전략상으로도 가능한 거죠. 네, 짧게 질문드릴게요. 민주당 측에서 거부했다고는 이제 뉴스를 나오셨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런 교감 이후에 집권을 이재명 후보가 하게 된다면 그리고 홍준표 그러니까 전 시장을 국무총리로 기용을 한다면 이건 이런 다 전제 가정인데요. 전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마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네.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용납이 안 될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넓은 연대를 한다고 하는 개념, 그리고 중도 확장을 한다고 하는 개념하고 홍준표 전 시장을 총리로 데려오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는 얘기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걸 공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보수에서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스스로가 분열이 돼 있잖아요, 지금. 무슨 후보 갈아치우기를 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였던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비판을 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보수층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보수층이 지금 뭐 오늘 조사한 거 나온 거 봐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를 보수층 전체가 다 지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보수층이 한 60% 정도만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 전 시장이 계속 그런 식의 메시지를 보낼 때 사람들은 계속 마음이 뜨는 거예요. 투표를 포기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든 뭔가의 음모를 만든다고 한다면 홍 전 시장이 민당하고 이제 붙었어. 예.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이제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홍 전 시장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 지금 김문수 후보를 한때 실망감을 가지고 있던 보수층이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기 위해서 하면 몰라도 현실성도 없고 실제로 그런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 민주당이 그걸 또 공식적으로 부인했다고 하는 점에서 네. 이건 일각에서 만들어낸 자가발전소 성격의 네. 뭐 그 소문에 불과하다, 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갈 길을 보니까 짧게 이제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네. 이제 홍준표 전 그 시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그 이재명 캠프의 갈라치기 아니냐, 네. 갈라치기를 위해서 은근히 근데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국무총리 안 줄 거예요. 주지 않는데 네. 일단 그런 식으로 마치 이제 하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갈라치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층이 그 국민의힘 지금 김문수 후보를 찍지 못하도록 일종의 뭐 갈라치기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커넥션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그 뭐 따로 이제 별개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여기서 그 시도를 했다는 쪽이 있으면은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시도를 했으면은 그것이 전형적인 일종의 뭐 공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그 실제로 국무총리를 시키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저는 국무총리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과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해서 첫 번째 비서실장이 그 민정당에 있던 김중건 실장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 이 국민 통합이라는 이 이미지를 보여주거든요.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홍준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그 보수 진영에 있던 홍준표 그 전 시장을 국무총리로 앉혀놓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일종의 그 적폐몰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적폐라는 표현보다는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내란을 완전히 그 종식시켜야 된다는 걸로 해서 일종의 정치 보복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보고 있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면은 무슨 소리야 어제 저 하합하잖아 통합하잖아 홍준표 국무총리 앉혔잖아 저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보여주기식 어떤 화합이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하고 누군가를 자리를 앉혀가지고 세력과 세력대 만나서 연대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과 앞으로 어떻게 그럼 국정 운영하는 게 좋습니까? 소통한다거나 또 보수진영 인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자꾸 자리 주려고 하고 저 사람은 저쪽 편이 됐고 아니고 이렇게 자꾸 음모론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선거 거 전략이라는 같고요. 말씀이셨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DJ하고 JP가 만나가지고 같이 한 거는 세력과 세력이 만난 거예요. 지역과 지역이 만난 거고 그거하고 홍 전 시장하고 어떻게 같은 아니 JP가 아니고 제 김중건 비서실장이에요. 김중건 비서실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뭐 비서실장을 홍준표 전 시장 시킬 건 아니잖아요. 그 받아들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제안을 해서 일종의 야합을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뭐 보수 분열도 당연히 뭐 그 하나의 염두에 둘 수 있는 카드라고는 볼 수 있지만 홍 전 시장이 나름의 보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징성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김문수 후보하고는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극우 행보를 보였던 인사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종의 내란 세력이에요. 민주당에서 볼 땐. 그럼 홍준표 전 시장하고는 함께 할 수 있는 정도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 될 수 있어. 그럼 홍 전 시장하고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고 네. 또 홍 전 시장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는 것처럼 중도 실용주의 확장이라는 노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